사과하는 그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 최순실 씨가 내 앞에서 그렇게 조용하더니 그렇게 최순실 씨가 그런 짓까지 하고 다녔는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 사석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최순실 씨 탓으로 아마 돌리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씨 잘못까지도 포함해서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하고도 다 자기 리더는 그런까지 다 자기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로 진짜 이제 죄를 저질렀으니 처분을 기다린다. 그런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걸 전 대표는 생각이... 저도 담화가 나올 가능성은 많은데 그 시기는 뭐 12월 2일이나 9일날 지금 발의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지금 검토가 되잖아요. 탄핵안이. 탄핵안에 나오면은 표결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72시간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담화문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노선이 야당 지향적인 국회의원만 갖고 통과가 안 돼요.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8석 정도는 여당표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뭐 50석 정도가 탄핵에 찬성한다고는 하죠. 여당에서.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속마음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노린 제가 보니까 담화 이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발의한 후에 그렇죠. 국민도 노리고 국회의원들도 또 뭐 친박이나 비박 없이 어느 정도 겨냥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위기에 솔직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지금 면피하고 또 책임 회피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담화 3차 담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담화문이 좀 더 진전되고 검찰에 대한 태도, 특검에 대한 태도라든지 앞으로 전국 일정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든지 뭐 거국 총리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담으면 상당한 좀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탄핵 표결에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그래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상당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은 책임자 처벌, 정권 교체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노리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적극 동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표명이 되면은 저는 가가지고 만약에 기각되면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임기까지 가시는 거야. 그렇죠. 조조 말한 대로 연한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뭐 국민이 완전히 어떻게 또 촛불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또 대선 국면으로 또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박기문 사무총장 들어오죠. 또 뭐 개헌 논의하죠. 또 날 추우면 지금 또 춥기만 기다려요. 오늘 눈은 왔는데 여기 더 추우면 촛불도 사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우를 노렸다 아닌가 싶습니다. 딱 한마디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바로 저희 의견하고 같은데 바로 아까 탄핵 상정이 되고 탄핵 표결 직전에 아까 이제 입장 표명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요. 지금 내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듣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들어보면 지금 친박계 핵심 의원들하고 청와대 참모진 수석급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요. 탄핵에 좀 찬성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야 나한테까지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다 그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혹시 그럼 대통령한테 전화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대통령한테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국민 담화도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그 40명 되는 그 비박계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한테 대통령이 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제가 알기로 그 의원들 중에 지금 소장 쇄신파라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그 소장 쇄신파라는 사람들이 전부 친이계에 반대하면서 그때 또 전부 박근혜 대통령 편에 가 있었어요. 제가 얼굴들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아까 속보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이것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 길게 하시니까 제가 자꾸 끊으려고 지금 대통령이 담화를 얘기한다고 하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정치가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 없어요. 차 의원 얘기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담화할 때는 우리 기억하죠? 전두환 대통령 골목 담화할 때. 그렇죠? 저 골목 담화할 때가 언제였어요? 어디로 갈 때 골목 담화했어요? 그렇죠?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담화할 가능성은 하야할 때, 하야하라고 퇴진할 때 담화하면 모를까? 그전에는 안 합니다. 왜? 그전에 담화하는 경우는 퇴진 안 하고 담화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석고대지한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얘기한다? 국민들 더 열받지. 이미 1, 2차 담화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촛불에다가 확 불을 질러가지고 촛불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담화는 안 한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이래요. 현재 지금 새가 이미 기울었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내가 가능한 한 정말로 등에다가 칼을 안 맞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퇴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담화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계산이 틀려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두환 대통령의 골목 담화 같은 것들이 있을 때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담화가 없다. 저도 간만에 우리 차명진 의원과 생각이 지금 같은데요. 저도 지금 3차 담화의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세 분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만약 3차 담화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썼듯이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 그대로 백기통을 하시는 거죠.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대통령이 퇴진이 위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차 담화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그런 선언 외에는 놓을 수 있는 게 없죠.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백이야기 무효입니다. 사실 1차, 2차 담화, 그 사각 기자회견 자체가 전부 다 지금 거짓말로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본인이 뭐 순수한 뜻이다, 그 보좌진 체제가 갑자기 지고 난 뒤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판정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기만 담화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제가 3차 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의 퇴진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근데 오늘 아까 저 강주에 그 비 오는 데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80만, 지금 거의 100만이 지금 육박하는 지금 민심들, 전국적으로 거의 200만이 된다고 한다는데, 대통령께서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왜 이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은 혼자 한 번만 결심하면 이분들이 지금 따뜻한 주말 오후를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추워요 지금. 그렇죠. 왜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더욱더 자극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이분들이 진짜 단란한 이 주말 오후를 보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차재원 교수 5시 한 30분경인가요? 예. 거기 광화문에서 이제 오다가 뭐 지하철역 내려가다 15분이 걸렸다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한 30분 사이에 지금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더 운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멀리 이렇게 봐도 그렇네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아까 6시에도 일단 광화문에서 뭐 시청 앞 광장까지 뭐 빼곡히 들어섰고요. 지난주 뭐 못지않게 많이 모이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100만 사실 모였을 때. 저는 오늘 사실 제가 그동안 좀 잘못 예측을 한 것들이 오늘 두 가지가 지금 입증이 되는데, 하나는 좀 사람들도 지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정말 추운데도 꾸역꾸역 모여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비폭력, 질서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 끌고 온 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흉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동안 예측이 좀 잘못됐구나,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성숙됐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지금 뭐 영국의 BBC 등 세계 유수 언론도 크게 놀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기억될 평화 집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5차 집회가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도시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 행사 후에 2차 청와대 포위 행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6시 30분 현재 80만이 모였다. 만약에 이 인파가 한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 조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다시 만약에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이 시작되면서 함성이나 막 그렇죠. 이 늦은 청와대에 날씨에, 있으면서 늦은 날씨에 80만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분노가 뭐 가마솥처럼 이렇게 끓는다 이렇게 말해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오늘 비상근무하면서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검찰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면 조사가 있고 예, 또 29일. 국정조사도 또 맞습니다. 시작이 되죠. 예. 또 탄핵 발의 의결이죠. 네. 다음 주에 또 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촛불이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떻게 또 변모할지 이게 네. 또 굉장히 또 관심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6면 초과다, 6면 초과, 4면 초과가 아니고 5차 촛불 집회가 오늘 열리고 있고, 다음 주에는 바로 검찰 수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특검 수사, 탄핵 소추안 표결, 또 국정조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판 등 육각 파도가 청와대로 대통령께로 몰아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 아까 방금 그 청와대 참모진들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이제 자고를 안 서글러면서 말 그대로 죽을 마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벌써 지금 5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들이 지금 비상근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 문제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려고 비서관 그렇죠. 했나 하는 자괴감이 정말 그렇죠. 그 문제는 이 참모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르나요? 본인들이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자신의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조속하게 정부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국민에게는 권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 조금 더 질수 있는 개진을 하든 나름대로 지금 이 정부를 수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직을 걸고 말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아니 뭐 안 그래도 대통령이 문 열고 계시면 다 들려요. 그냥. 그리고 저는 지도자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으로서 민심을 읽고 지혜로운 어떤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금 대통령 잘못했을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견제 방법은 탄핵소추 말고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또 자진하야라는 것은 뭐 헌법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상당히 웃기는,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라는 것이 예. 대통령께서 자신이 헌법 가치를 유린해서 예. 잘못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건 또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이 역설적인 상황이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인데 뭐 더해서 뭐 말씀해 주실 분들만 사상 초유의 지금 정치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벌써 11월 뭐 이제 다 가고 있고 12월 이러다가 이제 새해 왔는데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 이런 초유의 정치 상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좀 겪고 있는 건지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 있으면 하나씩만 좀 짚어주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차보기 전에 준비되셨죠? 네. 그림 좀 잠깐 비춰주세요. 네, 그림 네, 제가 간단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상황이 네,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뭐 저는 옛날에 87년 5월 때도 이제 6월 때도 항쟁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다른 게 이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선도를 하지 못해요. 네.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현 기존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다 그때와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촛불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뭐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지도자들이 예.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이후를 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국민이 가리키는 것을 예. 봐라. 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저는 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 촛불 집회 이제 본행사였을 시작이 돼서 드디어 파도 타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촛불을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렇게 조용하게 지난번에 참
나라에서는 지도자를 뽑는다는데 예. 지금 국민 수준이 훨씬 높아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저게 무서운 거예요. 화날 때 웃는 사람 정말 무서운 거죠. 예. 그렇죠? 예. 저 국민들 이 지금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국격을 대통령이 떨어뜨려? 예. 대통령 자리를 내가 박근혜를 뽑았는데 최순실이 그 대통령 자리에 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 또 최선한단 흑산도에서도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네요. 그게 오후 정치인들이 8시부터 1분간 소등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공동 행동을 한다 하는 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저걸 배워야 되는데 예.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 이후에 예, 예. 누가 그 더 좋은 자리가 갈까 이것만 따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탄핵이 이후에 저 뭐야 정치인이요? 예. 전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죠. 아, 저 배안 불러. 자연 배가 안 불러. 예, 저거 떨어져서 막 올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헌하면은 마치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지. 생각. 어떤 사람은 개헌하면은 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지금 서로 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선 할 일부터 예. 좀 챙겨야지. 뭘 그 뒤를 뭐 생각을 하고 그래요. 뭐 탄핵 아주 12월 2일 하는지 9일 하는지 아니면 또 그것도 또 애매하고 그렇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예, 예. 제가 뭐 경제 기자를 한 30년 해서 그런지 예.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대로 몇 달 가서 올 연말 넘어가고 내년 초되면은 경제는 제가 보기에 재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협하지 않느냐. 맨날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랬는데 우리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느냐. 올 4.40기에 성장률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수출, 기업 경영이 완전히 벽에 부딪혀 있어요. 대수 완전히 죽고 조금 있으면은 자영업자들이 솥단지들과 아마 길로 나올 겁니다. 이런 정도의 옛날에 아니 농민들은 지금 뭐 농기계, 화물차, 뭐 트랙터 뭐 다 끌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경제 사령탑도 끌고 나온다고 경제 부총리도 지금 뭐 누군지 임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후임 임동영 부총리를 임명 후보만 나와놓고 지금 뭐 유일호 부총리인지 아니 누군지 근데 왜 그러니까 네. 총리하고 뭐 그 저 부총리는 왜 도대체 갑자기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 그렇죠. 본선을 믿는 네, 거예요? 그걸 좀 빨리 좀 매듭져서 경제 사령탑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트럼프까지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베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를 손을 놓고 있는 게 IMF는 말이죠.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보고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어요. 숨겨진 축복. 예. 그때 IMF라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비청산도 하고 구조조정을 싹 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의 위기는 우리 경제를 쓰나미처럼 쓸어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근데 단 하나 저도 위장된 축복이라면은 이 기회에 우리가 개헌을 잘하는 겁니다. 네, 9번 대통령이 불행하게 끝났는데 네. 우리 나라에 맞는 개헌을 이 위기에 딱 하면은 우리한테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주권자라는 구호가 지금 외치고 있다. 그렇죠. 평상시 때는 개헌 안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개헌하고 새 진영을 좀 짜서 나가면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정말 엄청난 촛불이네요. 엄청난 촛불이에요. 이렇게 질서 있고 한 곳을 가리키는 촛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정치인들이 조용히 오늘 밤에 내가 왜 정치를 해왔나? 나는 제대로 정치를 했고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가? 한 번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같은 시각보다 인파가 더 많다는 것이 주최 측이에요. 지금 광화문광장 시청 앞까지 해서 아마 저 근처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지금 기차에 타고 오시면. 이화동 공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